막히던 여름 공기 속에서 정말 가을이 오긴 할까 싶었는데요. 아침 저녁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확실히 달라졌죠? 선선하고 시원하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오늘입니다. 상쾌한 바람결 따라 여러분 마음에도 가을이 살짝 스며들길 바라면서 지구로운 체육생활 지금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꿈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는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 시민단체가 이곳에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고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기후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행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두의 삶에 영감이 되고 행동의 용기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웹에서 천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체육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체육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잤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습니다. 가을이 선선히 천천히 우리 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자, 이제 키워드로 알아보는 기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덕분에 독일 2028년 석탄 감축 목표 앞당겨 달성 키워드인데요.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간 목표를 사실 예정보다 앞서 달성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 따르면 독일은 2028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8.7기가와트 줄이기로 한 목표를 이달에 이미 달성했고요. 이는 목표치보다 약 10% 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를 기준 석탄 발전량은 2028년 목표치보다 약 853메가와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독일은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의 예상보다 빠른 감소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는 기후 뉴스인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대 개편.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새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애초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에 비해서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화석연료 업무만 그대로 산업부에 남게 되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분리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는 기후 뉴스인데요.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전력 사용량 폭발적인 증가.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조지아주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2년 사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40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소비자 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공유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오늘 11월 치러질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선거로 이어지고 있을 예정인데요. 이 선거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실상 찬반 투표의 성격을 띌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보는 기후 뉴스를 전해 들었고요. 이제 1부에서는 우리 초대한 손님 인사할 텐데 누구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3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에서 우수 공동체상을 수상한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송천자의회에 박정아 대표를 모시고 회원들과 그동안 어떤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초대 손님 만날게요.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네,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 작가파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좀 취해버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음악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악에 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브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 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에서 우수공동체상을 수상했던 공동체 송천 자유의 박정아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뵙고 올해 처음 뵈었는데 네, 올 네. 여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여름이요. 네. 네. 우리 그 선배님의 단골 인사가 있거든요. 네. 올 여름만큼 시원한 여름은 다시 오지 않으니 시원한 여름을 즐기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 선배님의 인사말처럼 일 열심히 하며 다시 네. 오지 않을 시원한 여름을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네, 얼굴에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이렇게 햇볕에 탔지만 굉장히 건강한 감사합니다. 모습인데요. 네. 여름을 정말
마지막인 이런 시원함을 즐기면서 한여름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가 오프닝에서도 송천 자유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난해 한 6월쯤에 저희가 그 한번 초대를 한 적 있었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환경단체나 아니면 이 동아리에서 보면은 어느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거 하고 끝나고 이렇게 우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송천자유의 시작은 그 송천자유 원래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그 친목을 다지기 위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에 어느 정도 분열이 있었고 그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뭐 작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주축이 되어서 네.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그분들이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네,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여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그게 지속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탄소 에너지로 네. 탄소 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구적인 문제 함께 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아파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아파트 문을 닫으면 이미 세상과 절연되는 그러한 사회인데 또 이 송천동 자이아파트에서는 문을 열고 함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송천 자이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이 좀 있어 왔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 이제 대부분 어떤 큰 성과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함께하는 회원들과 소소하게 실천하면서 그게 큰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그러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나요? 아, 알리기하고 네. 실천 활동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그런 캠페인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 이런 네. 시리즈로 네. 계속 시리즈를 해서 뭐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정말 작지만 네. 예,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메일이 쌓여 있으면 맞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우고 그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캠페인 또 여름철에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하기 캠페인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캠페인 또 자동차에서 불필요한 적재물 없애기 캠페인 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열심히 했고요. 또 뭐 하루 전기 소등하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았고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희가 송촌 이동의 그 마을관리 공동체에 같이 또 거기도 탄소중립 말고 어떻게 활동한 것인가 그래서 같이 활동하기 또 뭐 거리 청소하기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 소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저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활동을 주로 했고요. 또 뭐 아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탄소 중립 방학 생활 이런 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네.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 또는 주위 아이들과 같이 탄소 중립을 알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해야 되는가도 한번 공부 한번 해봤고요. 또 소소하게 베란다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해보았고 또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 자원봉사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해보았고 저기 좀 너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가 조금씩 한번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가요? 활동이 너무 많은데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첫 번째 그 이메일을 삭제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그게 가동이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네네. 많이 전력 소비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을 매일매일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네. 에어컨 적정 온도는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그러지 네. 않을 만큼 지나치게 계속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필요한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사실 그리고 자동차 적재물을 좀 더 줄여서 운행하면은 또 우리가 그 필요한 에너지를 뚫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슬기로운 탄소 중립 생활 그리고 텃밭 가꾸기 그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올바른 자원 순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과 이런 게임을 통해서 하시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분리수거는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서 네. 다 알고 있다. 네. 우리는 잘한다. 내가 가서 우리 애들을 알려줘야겠다. 네. 나는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하는 것 같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애들은 저희 나이 또래잖아요. 네, 네. 네, 안 한대요. 네. 자기보다도 나보다도 우리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네. 오늘 다시 한번 가서 꼭 다시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러고 다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TV에서나 아니면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올바른 자원순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머릿속과 그 다음에 실천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선 조금 불편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라든지 아니면 멸균팩을 물론 씻어서 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하는 단계. 저도 사실은 어떨 때는 워낙 그 우유팩이 멸균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씻는 것도 귀찮아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또 직접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좋았던 어떤 교육인 것 같은데 네, 네. 또 다른 어떤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는데 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전북대 민주동문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네. 소모임이란 이름을 만들어서 탄소중립 소모임이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모임에 모여서 탄소중립을 알리고 또 활동해보기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단체에게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리고 같이 활동하고 행동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나도 내 아파트에서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탄소 중립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네네.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팁을 주신다면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내에서 네. 네 정말 관심 있는 분 많아요. 네. 관심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네. 혼자서는 하기 부끄러운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근데 그분들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요? 밖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은 저는 네. 네 아파트에서도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네. 같이 해보자. 저 이거 네. 하고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이런 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네. 근데 가장 말 붙이기 좋은 것이 분리수거장에서 네.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같이 네.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사람들이 저한테 언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를 더 많이 질문을 받는다고 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분리수거장에서 네. 이렇게 하고 또 같이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네. 저처럼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작 못한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특별히 그 전주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 사업 받아서 이제 환경과 이렇게 문화를 접목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는 그 전주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40개 공동체가 공모를 했고, 네. 네, 저희가 1등을 했더라고요. 오,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동체 공모에 당선이 돼서 가셨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물어봐주시고 네. 또 지원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즐겁게 열심히 잘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그 사업을 한 건가요? 글쎄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네. 탄소중립 활동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그 욕구를 충족해가지고 네. 그거를 접목해서 같이 했어요. 특별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뭐 삼배실로 수세미를 만들기만 했는데 거기다가
나만의 방법으로 꾸며보기. 뭐 아, 동양 자수를 넣는 분도 있고 서양 자수를 넣는 분도 있고 비즈를 네. 꾸미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네. 자기만의 방법으로 꾸미기 이런 것도 해보고 가장 활발하게 했던 건 저도 놀랐는데 그 현수막 버려진 현수막으로 제가 앞치기를 한번 꾸며보자고 했어요. 앞치기요? 앞치마. 앞치마. 네네. 앞치마를 이 장바구니는 너무 네. 많으니까 우리가 앞치마를 한번 만들어서 꾸며보자 하고 네. 저는 했는데 집에 가서 너무나 다양하게 열심히 보여주지 않고 네.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네. 막 너무 다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와가지고 네. 서로 발표 시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가장 훈훈한 작품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름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다 문화를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함으로써 또 두 가지를 환경 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문화를 접목시켜서 네네. 나름대로 그 어떤 문화 예술의 완성도를 감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네네. 그런 한 사업이라고 보면 네네. 되겠네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활동하는 건 그 10분이고요. 네. 10분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모든 분이 참여해요. 송촌 이동에 계신 네.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을 벌린다 네. 이런 건 10명이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천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어. 그렇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어. 또 불편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그동안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느꼈던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그 탄소 중립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쉽게 가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쓰레기 줄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일단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그 생각하는 바를 하나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나의 생활이 탄소 중립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지구가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나는 쓰레기 줄이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사는 물건에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고르실 때부터 쓰레기를 네. 쓰레기가 작은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뭐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야 돼. 네. 필요한 만큼만 사야 되고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같이 해봤는데 저희가 하는 한식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양파 껍질 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정말 먹을 만큼만 사고 네. 만약에 내가 남는다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와 나누어서 먹어서 음식물 네.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장바구니 꼭 이용하셔서 네, 불필요한 뭐 거기서 주는 박스도 저는 받아오지 않거든요. 네. 꼭 장바구니를 이용하셔야 되고 고르실 때도 되도록이면 쓰레기 나오지 않는 상품 이런 걸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 보러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어떤 제품을 사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로 많이 그 포장이 과포장되지 않는 것을 구매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어떤 식단 관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냉장고를 좀 줄이는 방법. 냉장고를 줄이면 넣을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네. 좀 더 덜 사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가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근데 고장이 안 나네요. 옛날 가전제품들은 훨씬 더 그 수명이 긴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사야 한다면 좀 저는 적은 양의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사서 버리고 의외로 줄이려고 하는데 2인 가구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줄인다 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였다면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송천 자유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함께 실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데 교육에도 힘써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 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 가슴 들어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네, 백예린의 산책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호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 다큐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우리가 간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간다를 지칭한 얘기인데요. 좀 더 다른 뉘앙스로 우리가 간다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이 다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 자원 순환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주제로 나누는 환경 다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박은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름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네. 휴가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더위가 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더워져가지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서 네, 맞아요. 괜찮은데 또 한낮은 그야말로 떼학볕, 네. 으글으글거리는 떼학볕, 땡볕과 지금 마주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 그 추석 때까지 네. 맞아요. 더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에 추석 때 네. 그 전 부칠 때 에어컨 네. 처음으로 에어컨 켜고 전 네. 붙여가지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던 네.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맞아요. 1년이 지나가서 또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절은 변하고 있고 기후도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이야기해 주실 영화가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우리가 간다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우리가 간다는 원래 SBS 환경 다큐멘터리였어요. 배우 남보라님과 가수 이빈님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함께한 우간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지구의 위기와 인간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섬세하게 다룬 작품인데요. 지금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SBS 환경 다큐인데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고 넷플릭스만 볼 수 있나요? 네, 아니요. SBS 그 들어가시면 네.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가입을 하시고 아. 예, 절차가 좀 복잡해서 네. 저는 이번에 넷플릭스로 네. 봤어요. 네. 혹시 SBS 이제 회원이면 SBS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고 또 네. 넷플릭스가 회원이시다면 넷플릭스에서도 방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소 제목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우간다를 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사실 어느 누구에도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이 우간다도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우간다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을까요? 네, 그 항상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기후 위기에 아주 조금 미비하게 그 영향을 끼치는 이런 나라들이 네.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우간다 전역에는 지금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있었고요. 수도 캄팔라 등은 이제 낮과 야간의 높은 기후로 기후로 이제 무더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우간다에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지연이 되고 있고 인도양 쪽에 열대 사이클론이 수분 흐름을 변화시켜서 비의 형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우기 시작 이후에는 강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2024년 우기에는 폭우로 인해서 다수의 상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이 매몰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캄팔라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에서도 폭우로 인한 매립 쓰레기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또 보시면 그 쓰레기 매립지 상태가 엄청 위태롭거든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그게 붕괴돼서 이제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폭염과 비의 지연으로 인해서 건조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렇잖아도 이제 작물이나 이런 가축의 어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소 배출은 상당히 낮죠, 이 지역이. 그렇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지역과 또 여기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함께 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이 우간다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한 국가들, 재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많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네. 네, 1차적으로 그냥 구조를 하거나 뭐 고쳐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환경공단 직원들이 가서 이제 그 1차적인 그런 지원 말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일차적인 어떤 피해 복구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다큐에서 봤을 때 기상이변의 어떤 모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몇 년 새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경지는 메말라가고 어획량은 줄어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이제 생계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잃게 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몰려들면서 그 결과 도시의 위생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시의 하수 처리 시스템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도로 곳곳에 방치된 분뇨와 오수는 비가 내릴 때마다 도심으로 쏟아지고 오염과 악취, 감염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재활용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아서 많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농부들이 일터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서는 이제 인구 폭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그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 네. 뭐 쓰레기 매립 문제, 그다음 재활용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환경단체인 한국 이제 환경공단이 여기 참여를 했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환경공단이 우간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실다면요. 네, 이제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린 OD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다시 말하면 분뇨 자원화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부나 의뢰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중심의 접근인데요.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을 에너지원과 비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통해서 가정이나 농장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연료로 생산되고 농업용으로 재사용 가능한 퇴비도 공급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위생교육이나 분리배출 방법, 시설관리 등 자립적인 기술과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린 오디의 프로젝트 이제 분뇨 자원화. 근데 여기 문제가 대부분 도시의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수구가 넘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병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러한 분뇨 자원화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위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농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연료로 생산해서 농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을 이전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가족 분뇨 자원의 시설을 통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성공 사례를 접목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이 국내 가축 분뇨 지원화 사례는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 중인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전라북도 김제시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인데요. 김제에 이제 축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축 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이제 메탄 가스를 정제해서 도시가스 수준으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잔여물은 퇴비화를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내 가축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제가 말씀이세요? 네, 김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이죠. 배출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 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돌고 도는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뤄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토양의 질을 좀 더 음. 낮게 만들고 또 네. 주민들은 여기에 나온 가스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도 메탄가스가 정제돼서 도시가스 수준으로 이제 되는 네,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강원도 평창군인데요. 네. 이 평창도 이제 그 분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소도 네. 많이 키우고 하니까 이제 퇴비화 중심 자원화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뇨를 바로 건조시켜서 고체 퇴비로 전환을 시켜서 네. 그 퇴비 품질 개선으로 농가 만족도가 향상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생물 발효 기술과 수분 조절 시스템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남 한평에서 가축 분뇨를 액체 비료로 만들어서 인근 농지에 살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그 에너지를 자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그 지구 기후 온난화에 기여한 바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과학기술이 기후 변화에 를 좀 멈출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거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학 시설이 지금 기후 변화를 좀 늦추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는데 네. 자원이 선순환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후 변화하면 어떡하지 지구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고 우리 환경 이러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이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한 실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곳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충남 아산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이나 제주도 SK 인천 석유화학은 가축 분뇨 및 농축산 폐 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천 설성면 공동 자원화 시설은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 및 전력 생산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타운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오가스 우리가 버린 가축 분뇨 자원을 좀 더 시설화해서 네. 바이오가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공단이 단순 1차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네.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 교육을 제공했고 또 그 아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 영상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제 우간다의 쓰레기 매립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제 그 쓰레기들이 이제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정보나 인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 학생들에게 재활용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이제 그 재활용 교육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 감소를 교육시키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고 그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서 아주 그 좋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잠깐 그 다큐를 보긴 했는데요. 직접적인 환경공단의 그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을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직접 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비누 만들기라든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위생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좀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음. 인해서 유생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누로 올바르게 손 씻는 손 씻는 방법이라든지 네. 예, 직접 본인들이 만든 비누로 이용해서 네. 그리고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에서 우선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교육을 통한 어떤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네. 네, 잘 널리 이용될 수 있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고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큐 속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이나 감동적인 장면 혹시 기억난 게 있으세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너무나 열악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엄청난 그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더미에서 비닐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몇몇 사람은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비닐을 찾아서 이렇게 그걸 씻어가지고 그거를 네. 파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또 그 씻는 물도 사실 엄청 오염된 오염수죠. 물이잖아요. 굉장히 오염수고 네. 한데 그런 곳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막 집들이 네. 다 있었는데 엄청난 오염된 그런 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 냄새나 악취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제 폐수에 의해서 이제 토양이나 강 오염 이런 거 심각성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는 장면에서 흥미로웠던 게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5층짜리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3층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넣으면 거기서 텅텅텅텅 하고 이렇게 밑에까지 네, 알아요, 맞아요. 내려갔었고, 네, 아파트 그때 네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거나 다 버렸거든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든 네. 뭐든 그때는 재활용이라는 거 재활용이라는 거 자체를 네. 인식이 없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나가면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쓰레기 그렇게 버렸던 기억인데 네. 그 집에서 할머니가 아직도 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 다 막혀 있고 네.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학교에서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그 환경 오염에 대한 포스터도 많이 그리고 네. 뭐 재활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지금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네. 얻게 된 그런 인식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조금 너무나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도 충분히 네.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네.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안 했겠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네. 나라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얘기 저도 기억나는데 집에서 연탄 쓰고 열어서 집 안에서 열어서 연탄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했던 그때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옛날 이야기가 아닌데 네, 아주 맞아요. 옛날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 상기시켜 주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이 다큐의 제목이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팁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제가 누누이 항상 언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분리배출, 재활용해서 분리배출하는 거 이런 거 잘 실천하다고 막 네.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거의 매립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쓰레기들이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덜 만드는 거, 네. 쓰레기 배출을 덜 하는 거, 그게 가장 쉽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쓰레기를 좀 줄이는 거, 네. 그거를 좀 실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분리배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재활용되는 퍼센트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박정아 님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팁 하나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 그게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분리배출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전 단계인 소비하지 않는 거. 꼭 네. 필요한 것만. 근데 여기 우간다를 간다에도 나오지만 엄청난 그 많은 쓰레기 중에서 사실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거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7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90% 이상은 정말 그냥 쓰레기이기 때문에 줄이는 거,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어디 하나의 목적지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 발걸음, 나부터 한 발걸음 뛰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재미있지만 또 유익했던 다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서도 좋은 영화로 함께 돌아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송천 자유회의 탄소 중립 실천과 환경 다큐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우리가 간다는 우리 일상과 기후변화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한번 함께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구란 책생활 진아였습니다. I can.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